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검색창 킹사, 킹사하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킹사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필요하신 것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치 않으신 분은 다음 기회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주변 분에게도 적극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 킹사, 킹사 가면 양말, 양말하면 킹사. 예, 남성, 여성, 아동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2운성 12신살의 원리와 개화론의 등장 배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신살의 원리와 개화론의 등장 배경에 가지고 이렇게 도표와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신살의 원리와 개화론의 등장 배경. 지난 시간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지지는 땅의 기호는 자연 현상의 기호를 부여한 것이고, 둘째, 12신살과 12운성이 모두 지지의 12단계를 응용한 이론이니, 셋째, 자연 현상의 원리, 즉 12단계의 흐름,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넷째, 12신살과 12운성의 이론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다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자의 삶이나 사주통변에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2신살의 구체적인 원리와 적용 방법입니다. 12신살의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핵심 원리에 대해 살펴보고, 개화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의 등장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삼합과 12신살, 먼저 12신살 적용표를 보겠습니다. 12신살 조견표, 도면을 보시죠. 12신살 조견표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2신살 조견표, 연지라면 사주에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네 기둥인데, 연지면 연간은 천간할 때 연간, 지지는 연치, 그래서 연지가 기준, 12신살은 연치가 기준. 빨간색 글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지지를 보면 이에 해당하는 기운 발생 기준, 겁살, 채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참 많죠. 12개 12신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묘미, 그리고 인오술, 해묘미는 봄입니다. 그리고 인오술 여름, 그리고 사유축 가을, 신차진 겨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묘미에서 신을 만나면 겁살, 그리고 유를 만나면 채살, 수를 만나면 천살, 해를 만나면 지살, 해묘미일 때 자수를 만나면 연살, 축토를 만나면 월살, 인목을 만나면 망신살, 묘목을 만나면 장성살, 진토를 만나면 반한살, 사화를 만나면 역마살, 오화를 만나면 육해살, 미토를 만나면 화개살. 이건 12신살의 공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오술일 때 해수를 만나면 겁살, 차수를 만나면 채살, 축토를 만나면 천살, 인목을 만나면 지살, 묘목을 만나면 연살, 진토를 만나면 월살, 사화를 만나면 망신살,
지금 인호술일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오화를 만나면 장성살, 미토를 만나면 반환살, 신금을 만나면 역마살, 유금을 만나면 육해살, 술토를 만나면 화개살, 그리고 사유축일 때 인목을 만나면 겁살, 묘목을 만나면 제살, 진토를 만나면 천살, 사화를 만나면 지살, 오화를 만나면 연살, 미토를 만나면 월살, 신금을 만나면 망신살, 유금을 만나면 장성살, 술토를 만나면 반환살, 해수를 만나면 역마살, 자수를 만나면 육해살, 축토를 만나면 화개살. 이번에는 신자진이 사화를 만나면 겁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신자진일 때 오화를 만나면 제살. 지금 12신살에 대한 12신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금을 만나면 지살, 신자진이 유금을 만나면 연살, 술토를 만나면 월살, 해수를 만나면 망신살, 차수를 만나면 장성살, 축토를 만나면 반환살, 인목을 만나면 역마살, 묘목을 만나면 육해살, 진토를 만나면 화개살이 되겠습니다. 12운성과 지지와의 비교, 겁살은 절은 차수, 나머지는 표와 같음. 12운성과 지지와의 비교, 겁살은 12신살이 겁살일 때 철, 12운성으로는 철, 그리고 지지는 자수, 나머지는 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12운성, 다음은 밑에 도면이죠. 12운성,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근록, 제왕, 세, 병, 사, 묘, 이렇게 12개로 나와있죠. 지지는 자, 죽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인데 12운성 절일 때는 자수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2운성과 지지와의 비교, 겁살, 12신살의 겁살일 때는 12운성상으로는 절이고 지지로는 자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수, 12운성이 절일 때 자, 그리고 12신살은 겁살, 나머지는 표와 같다. 지난 포스팅을 읽으셨다는 가정하에 바로 가겠습니다. 12운성과 달리 12신살은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모여 있습니다. 즉 해묘미, 인오술, 사유축, 신차진, 그렇게 3개가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의 표 기준에 첫 번째 칸을 보시면 해묘미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해묘미 빨갛게 12신살에 해묘미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인오술, 사유축, 신차진 이렇게 나와있죠. 이 표 기준의 첫 번째 칸을 보시면 해묘미가 모여 있습니다. 해묘미가 마치 하나의 간지처럼 무리지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지, 천간과 지지. 무리지어 존재한다. 이 말은 즉 가로 열고 혹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가로 닫고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무리지어 존재한다에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천간과 지지는 하늘과 땅은 서로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반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합, 충, 형, 타, 해 등으로 다양합니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12신살의 원리와 개화론의 등장 비경에 관해서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설명과 도면이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십이신살의 원리와 개화론의 등장에 관한 계속 설명 이어집니다. 파, 해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역술가들이 합충형은 공통적으로 그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주 간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합충형, 이거는 모두가 다 역술가들이 공통적으로 영향력에 대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주 간명에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합은 글자 그대로 천간 혹은 지지가 다른 천간 지지와 함께 합하여 묶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합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은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지지의 합 중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합을 삼합이라고 합니다. 삼합은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즉 삼합, 세 개의 합은 삼합은 세 개의 지지가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지지가 총 12개이니 삼합의 종류는 4개, 즉 3 곱하기 4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죠. 네, 첫째 해묘미 묶음, 그리고 인오술 묶음, 지지 삼합, 해묘미, 지지 삼합, 인오술, 그러죠. 다음은 사유축, 즉 지지 삼합, 사유축 묶임,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신차진 묶임, 지지 삼합, 신차진,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게 바로 삼합입니다. 12신살의 적용 기준은 연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지지는 삼합에 의해 묶여서 마치 하나처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계속 12신살의 원리와 개화론의 등장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2신살의 원리 삼합,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십이신살의 원리 삼합, 연, 월, 일, 시, 천간, 지지, 예, 차수를 기준으로 사화를 본다. 네, 첫 번째 그림을 보시죠. 차수가 연지지요. 천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 지지에 관해서만 연지가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2신살의 원리 삼합, 즉 차수, 연지, 차수를 기준해서 사화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요. 네, 12신살의 원리 삼합, 예, 천간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지, 예, 급설의 기운 발생, 이렇게 나왔네요. 사화, 급설의 기운 발생. 자수가 사화를 만나면 급살이라. 자수가 사화를 만나면 급살. 네, 여기에서 신차진 표가 있죠. 네, 신차진, 12신살 종횡표에 신차진 나와 있죠. 자수, 자수를 기준으로 사화가 사화를 만나면 네, 급살이 된다. 왜냐? 신자진이라고 중앙에 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삼합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을 만들기 때문에 신자진, 즉 자수가 사화를 만나면 급살, 이렇게 나와 있죠. 신자진, 빨간, 예, 나와 있죠. 네, 기준이 신자진에서 자수가 사화를 만나면 12신살에서 급살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발생, 급살이 발생, 12신살의 원리 삼합, 즉 네, 우리는 한 몸이여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나와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그림. 네. 자수 밑에 신자진 이렇게 나오죠. 신진 나와 있죠.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 사화를 만나면 급살이 된다. 급살 기운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겉으로는 차수만 있는 것 같지만 차수 한 자만 딸랑 있는 것 같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신차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토와 신금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깊이를 알고 좀 기초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12신살의 원리 삼합 해가지고 대표 교체 해가지고 네 번째. 예, 이번은 자수 대신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번엔 자수 대신에 신금이 와 있죠. 신금이 사화를 만날 시, 대표 교체해가지고 신금이 사화를 어차피 한 몸이요. 그래서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삼합에 의해 묶여있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발생입니다. 대표가 자수했었는데 이제 대표를 섭하고서 신금이 대표가 됐어요. 이렇게 바뀌더라도 세 지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삼합에 의해 묶여 있기 때문에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신살의 원리 맨 밑에요. 12신살의 원리 삼합 해가지고 연월일시 대표 교체 해가지고 신금이 되어있죠. 신금이 사화를 만나나 자수가 사화를 만나나 12신살에서는 급사로 기운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대표를 교체해도 한 몸으로 신자진은 묶여있기 때문에 같다 이 말입니다. 삼합에 의해 신자진이 오면 동일하게 급사로 기운 발생 이 얘기입니다. 예, 이상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